오늘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시계를 보는 거. 그 광시계가 있습니다. 수억 년에 1초 정도밖에 안 틀릴 정도로 정확해요. 카노를 사는데 1g 틀렸다. 자동차에는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그 미터기가 돌아간다는 얘기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측정이 있고 의식주 모든 생활을 지배를 한다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와 세상을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 생각의 탄생 20분의 최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람들 간에 그리고 각 국가들 간에 중요한 약속이 되는 이 표준이라는 개념을 만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박연규 본부장의 두 번째 강연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만약에 표준이 다르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그냥 사파로 그냥 표현을 했는데 나라들이 지금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는 수출을 하고 수입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생활을 많이 하고 이 표준이 전부 다 다르다. 그럼 굉장히 사실은 많은 혼란이 있고 국제적인 무역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1m가 이만큼인데 예를 들어서 저기 일본은 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우리나라는 1m를 이만큼 팔았는데 일본 기준에서는 짧게 들어오는 거니까는 굉장히 서로 간에 그 분쟁이 생기겠죠. 이제 그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 각 나라는 그 표준을 확립을 하고 그리고 그 표준은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같이 쓰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시황 하면은 굉장히 폭군으로 알려져 있죠. 예전에 그 춘추전국 시대를 종식하고 무력으로 사실은 통일을 해서 중국 최초의 그 통일 국가를 이룩한 그러한 황제로 알려져 있는데 진시황이 나라를 통일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또 우리가 지금 기준에서 보면은 이 나쁜 짓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그다음에 책도 많이 불태우고 이제 그랬었는데 또 잘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문자를 통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통일해서 그때 굉장히 제각각 쓰이던 그 문자를 통일을 해서 지금 한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을 했어도 지금 우리 기준에서 굉장히 많은 사실은 문자가 한문에서는 쓰이고 있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동계, 즉 차륜폭을 통일했다 그럽니다.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이 철도의 이 레일 그 폭을 통일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종의 이제 산업 표준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도로와 그 다음에 수레가 다 맞게 이제 그런 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도량형을 통일했다고 합니다. 도량이라는 게 결국에는 길이, 무게, 그 다음에 부피 이제 이런 얘기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표준을 통일한 거예요. 그 전에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었으니까는 이 나라들이 쓰는 표준이 전부 다 달랐을 거고, 근데 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이 측정의 기준이 되는 도량형을 통일한 겁니다. 근데 왜 도량형의 통일이 중요했을까요? 그 사람들 사이에 교환의 기준이 없었을 거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세금을 걷는데 기준이 다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세금이잖아요. 우리는 세금을 내고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제 그러는 건데 항상 우리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 나라가 문란해질 때 그때 같이 동반되는 게 결국에는 세금이 그 정확하지 않고 과다 징수가 되고 그러한 문제들이 항상 발생을 했고 세금을 정확하게 걷기 위해서 측정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그 암행어사 그러면 떠오르는 게 마패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패뿐만이 아니라 4가지를 갖고 다녔다 그래요. 마패, 그리고 이제 봉서, 사목,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유척이라는 거.
사실은 마패라는 거는 그 말을 몇 마리를 빌릴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되니까 말을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말을 빌리기 위한 어떤 징표였고, 봉소라는 건 임명장, 사목이라는 거는 어디 가서 어떤 일들을 해라라고 하는 그 명령서 같은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유촉을 들고 다녔는데 그 이게 잡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흔히 보는 납작한 자하고는 달리 네모나게 생겼죠. 단면이. 그래서 요 네 면에 서로 다른 그 자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 지방 관아에서 세금을 제대로 걷는지, 그래서 세금을 걷기 위한 지방 관아에 있는 기준 자를 이걸로 재보고, 그래서 그 자가 만약에 길면은 세금으로 예전에는 뭐 배, 뭐 천 아니면은 뭐 쌀 이런 걸로 많이 받았는데 많이 걷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피해를 보니까는 그런 거를 관리하면서 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뭐 돼 같은 경우도 뭐 얼마나 이 제대로 그 크기가 맞는지를 이걸로 재보고, 이런 식으로 이 백성들의 이 평안을 위해서 세금을 정확하게 걷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이 유척이었던 거죠. 서양은 어떨까요? 이제 프랑스 혁명이 우리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프랑스 땅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백 개가 넘는 이 도량형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 서로 지역 간의 교류도 힘들고 세금도 굉장히 그 지방 영주들에 따라서 제멋대로 걷고,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 프랑스 혁명이 발발했다.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였는데, 그때의 모토 중에 하나가 길이도 하나, 무게도 하나. 즉 프랑스 내에서 도량형, 즉 이 표준을 통일하자라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미터법 그리고 SI 단위가 태동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는 뭐 동서양 우리나라를 막론하고 예로부터 그 국가의 기준 시스템인 도량형 표준을 확립하고 하는 게 국가의 의무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헌법에 아예 국가는 국가 표준 제도를 확립한다라고 아예 명시를 하고 관련된 기준과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있는 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들이 있고요. 그 법률들이 여기 있는 뭐 국가표준기본법이라든지 계량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 이런 법률을 통해서 국가 시스템, 표준과 관련된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즉 국가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표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표준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측정 표준이에요. 측정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한 과학적인 기준, 이게 이제 측정 표준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 산업화를 시작했던 게 1970년대예요. 1970년대에 우리가 미국에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산업화를 하고 싶다,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 당시에 존슨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할 때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표준 분동하고 표준 자였습니다. 너네가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부터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표준과학연구원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표준이라는 것은 한 나라에서만 존재를 하면은 안 돼요. 지금은 모든 세계가 같은 시간대에서 생활하고 있고 같은 잣대를 사용하는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는 표준이 다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다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협약 뭐 복잡하지만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한 나라가 표준을 제대로 만들어 놨고, 그리고 그 표준이 한 나라에 퍼져나가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다. 그러면은 그 국가에서 측정한 모든 측정 결과를 믿어줄게 하는 게 서로 협약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 얘기로 그게 안 돼 있어? 그러면은 너네 나라에서 이루어진 측정은 믿을 수가 없어. 다른 데서 측정해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무역을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표준의 일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런 체계가 안 갖춰져 있으면은 아마 수출을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이 측정 표준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없으면은 무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쓰는 국제 단위계는 7개의 기본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7개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길이의 단위인 미터, 그다음에 시간의 단위인 초, 세컨드, 그리고 물질량의 단위인 몰,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 그리고 온도의 단위인 켈빈, 광도의 단위인 칸델라 이거고요. 이 7개의 기본 단위가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유도 단위들이 나옵니다. 면적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2개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터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미터 퍼 세크거든요. 그러니까 길이와 시간이 결합이 돼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본 단위의 조합을 통해서 유도 단위들이 나옵니다. 이런 다양한 유도 단위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잘 짜여진 단위의 시스템이 바로 국제 단위계 SI 단위계입니다. 자, 여기 뭐 몇 가지 문항들이 있어요. 1999년 그 화성 탐사선, 55형 TB, 그다음에 뭐 아파트 3.3 제곱미터당 뭐 시세, 뭐 타이어 규격, 자동차 타이어 규격, 뭐 신발 사이즈, 이것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뭘까요? 단위를 혼용해서 쓰는 얘들이에요. 예. 뭐 55형 TV 같은 경우에 쉽죠. 그러니까 55인치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치를 못 쓰니까는 그냥 55형이라고 애둘러서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3.3 제곱미터는 예전에 쓰던 한 평이라는 그건데 이거를 그 법적으로 그 제곱미터를 써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아직까지도 평에 굉장히 그 친숙해 있으니까는 방송 같은 데서도 아직까지도 3.3 제곱미터당 얼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타이어의 규격을 나타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그 규격인데 예를 들어서 225에 45 R17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여기서 첫 번째 225라는 거는 타이어 이 너비를 밀리미터로 나타낸 단위예요. 그리고 45라는 거는 그 225mm의 45%가 타이어 옆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다 그런 거고, 다음에 R17에서 17이라는 거는 그 휠의 직경을 인치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 규격을 딱 나타내는데 밀리미터하고 인치가 같이 쓰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발 사이즈, 우리나라는 260, 270 이런 식으로 해서 발 길이를 밀리미터라는 SI 단위로 나타낸 거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직관적인 거고요. 유럽에는 뭐 40, 뭐 41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그거는 약간의 이제 약간 성문 규격이에요. 산업 규격인데 베이스는 기준은 미터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국하고 미국은 뭐 6.5, 7.5 막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것도 이제 산업 규격이지만 기본적으로 인치의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르고요. 화성 탐사선 처음 얘기 넘어간 1999년에 미국에서 화성 탐사선을 그 발사를 했고 그게 화성 궤도에 진입하다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우주선을 제작을 했던 회사는 록히드 마틴은 이 미국 단위를 썼고요. 인치를 썼고 그다음에 운용을 했던 나사는 SI 단위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냥 폭발을 하게 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우주 개발 관련된 것들은 모두 SI 단위로 통일을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단위계의 역사를 보면은 뭐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미터기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고 그리고 단위계들이 다양하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900년 경에는 미터, 킬로그램, 초 3개로 시작했다가 그 후에 전기에 대한 단위가 추가가 됐고 그리고 켈빈과 칸델라라고 하는 온도와 광도에 대한 단위가 추가가 됐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몰이 추가가 돼서 지금 현재 7개 기본 단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미터 협약이라는 게 맺어졌는데 미터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쓰였고 그 다음에 미터계가 만들어진 게 프랑스 혁명 과정이라 그랬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 바로 나폴레옹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정복을 여러 나라들 하면서 프랑스의 미터계가 자연히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사용을 하게 됐고 이 나라들이 같이 사용하자라고 협약을 맺은 게 바로 미터 협약입니다. 그래서 1875년에 17개 나라가 조인을 했고 그 조인한 날짜는 5월 20일, 지금도 세계 측정의 날로 그 날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빨리 1959년에 가입을 해서 미터 협약의 정식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 과거의 SI 7개 기본 단위의 정의입니다. 이 중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킬로그램, 켈빈, 암페어, 몰 4개가 바뀌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킬로그램이었어요. 킬로그램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국제 킬로그램 원기의 질량과 같다. 그 원기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렇게 쇳덩어리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이 1kg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원기와 계속 비교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표준의 정확도를 보급을 했던 거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방청객 여러분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죠. 네, 이쪽부터 갈까요? 네,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종시에서 온 김여림이라고 합니다. 한 줌의 흙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단위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써도 될까요? 문학적인. 네. 네. 사실은 문학에서만 존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문학에 보면 한 줌의 흙, 한 줌의 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 줌이라는 것도 어차피 단위긴 하지만은 이게 그 SI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은 정확한 양을 나타내기도 힘들고 왜냐하면 사람의 손이 전부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측정을 할 때는 안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학적으로는 얼마든지 쓰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시를 쓰는데 5g의 흙 이런 이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박연규 본부장의 재미있는 단위 이야기 마지막 3강도 기대하면서 힘찬 외침으로 2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의 탄생.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 쇳덩어리의 질량이 바로 1kg의 정의였습니다. 얘가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질량의 정의도 기본 상수를 이용을 해서 정의하면 좋겠다. 국제적으로 의결을 작년에 했습니다.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미래 산업에서는 특정 정밀도는 지금보다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